자, 상규시 진행해요. 우리 168쪽 실시계획 나오죠? 자, 따르세요. 실시계획이라 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말한다. 자, 168쪽 제일 밑에 박스 밑에 양가로 1번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 작성. 자, 도시훈계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밑줄 긋고. 자, 도시훈계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밑줄 그었어요? 다음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훈계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밑줄. 자,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포인트는 시행자가 작성한다.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옳지, 시행자가 작성한다. 잊어서는 안 돼요. 예. 모든 사업이 시행자가 작성하는 게 뭐다? 실시계획이다.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자, 169쪽 갑니다.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 인가 등 해서 나오죠? 도시훈계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자, 물론 이제 국토교통장관, 이런 자,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제외한다. 이런 말 나오죠? 이 자가 인가권자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인가를 하는 자니까. 자, 시행자는 바로 밑에 줄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밑줄만 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만 긋습니다. 거기 밑줄만 그었어요. 자, 나머지는 읽는 거 아니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1쪽 갑니다. 171쪽. 다른 거 읽는 거 아니에요. 다음 3수랑까지 해서 다 할 겁니다. 171쪽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양가로 3번.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등 이렇게 나오죠. 14일 이상 일반 열람 나와요.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밑줄 그어놓고 인가권자입니다. 인가권자가. 자,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인가권자가 누구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보기만 합니다. 인가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자, 밑줄 그어요. 실시계획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밑줄 긋고 관계 서류 사본으로 넘어갔어요. 172쪽. 관계 서류 사본을 밑줄 긋고 14일 이상 일반 열람 메모 딱 엮어요. 14일 이상 일반 열람 시킨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4일 이상 일반 열람 메모 엮고 요건 이어 주셔야 돼. 별표 딱 치고 이 내용. 이거예요, 이거. 14일 이상 일반 열람 시키자. 내용 됐어요? 요건 이어 주셔야 됩니다. 며칠 이상? 이게 20일에서 14일로 바뀌거나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거 놓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고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공고 방법이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인가했으면 이렇게 고시하자, 공고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일 밑에 보세요. 다른 거 놓아두고, 제일 밑에 양가로 4번 실시계획 고시 찾았어요? 네. 제일 밑에 양가로 4번 실시계획 고시에서 고시에 동그라미 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이 자가 바로 이제 인가권자죠.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라 인가 또는 변경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해야 된다. 자, 고시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한번 넘어가 보면 고시 방법 나오죠. 자, 실시계획 고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는 관보에 하는 것이고 밑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할 경우에는 시도, 대도시 공보 밑줄 그어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 대도시 공보 밑줄 그어요. 공고에 고시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나머지 할 거 없고 놓아두고 다른 거 읽는 거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5쪽 갑니다. 175쪽에 제일 위에 보니까 양가로 6번 공사완료 공고 등 이렇게 나오죠. 자, 1번 공사완료 보고 및 중후검사. 1번 동그라미 1번 도시훈계 시설사업의 시행자 가로 열고 닫고는 도시훈계 시설사업 공사를 마친 때에는, 자, 도시훈계 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밑줄 긋고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이 부분 밑줄만 그어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 끝마치면 누구의 중공검사 받자?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중공검사 받자. 밑줄만 그어요. 뭐 이을 건 없습니다. 동글배기 2번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밑줄 긋고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 중공검사를 해야 된다. 중공검사를 해야 한다. 밑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준공 검사권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요 내용이요. 요 내용.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준공 검사권자다 하는 내용이요. 그러면 준공 검사 후에 공사완료 공고하자 이런 내용도 나올 겁니다. 밑에야 공사완료 공고 2번 원칙 한번 봐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밑줄을 긋고 준공 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공개 시설 사부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라는 말에 밑줄 거예요. 준공검사 증명서. 이제 준공검사 필증이다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준공검사 필증은 일본식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 법률 용어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증명서라는 말을 써달라는 거. 준공검사 필증이라는 말은 이제 비법정 용어예요. 준공검사 증명서 밑줄 걸고 발급하여 공사완료 공고를 해야 한다. 공사완료 공고를 네모 딱 엮고 공사완료 공고하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하고 나서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해야 한다. 이 내용. 준공검사 후에 이거 하자 하는 내용. 그러면 지금 뭘 공부할 거냐? 밑에 걸 들어갈 거예요. 공사완료 공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시행자 같으면 어떡할 거냐? 이걸 했을 때. 또는 국토교통장관이 하면 어떡할 거냐? 자기가 이거 없는 거야. 그래서 공사완료 공고하자. 이 내용을 지금 볼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인가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이 말 나오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도시군계획 시설사부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부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네모 엮고 해야 한다.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준공검사권자도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면 틀려요. 내용 이해 가요? 그냥 공사완료 공고한다. 여기서 끝납니다. 다른 거 읽는 거 아니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177쪽 봐요. 제일 위에 2번. 177쪽 봤어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말 나오죠? 자, 2번 보면 특례라는 말 여기를 볼 거예요. 특례 동그라미 치고 기업본의 공익사업 인정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 네모, 사업인정 및 고시 네모 였었어요. 별표 쳐야 돼. 거기는 별표 이거예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이거 봐요. 실시계획 고시하면 이게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꼭 잡아야 돼.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건 이어두셔야 돼. 사업인정 고시가 어느 시점? 실시계획 고시. 이 시점에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공익사업을 인정받아서 오픈시킨 걸로 보겠다 하는 내용이죠. 자, 재결 신청 기간 나와요. 다만 재결 신청은 네모 딱 엮고 바로 밑에 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사업 시행 기간에 한다. 이런 말 나오죠? 기간에 쭉 미칠 거예요. 원래는 언제 해야 되는데 1년 내에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불구하고 이런 말 나오죠? 1년 내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야 이게 원래.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놓아두고 178쪽 갑니다. 178쪽에 재료의 제3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장기 미집행 조치다 이런 표현 나와요? 네.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01번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다 이 말 나와요? 또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또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밑줄 한번 그어놨어요? 밑줄 한번 그었어요? 그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양가로 1번에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의 설치 허가 금지 이 말 나오죠? 쭉 밑줄 그어놓고 양가로 1번 앞에다가 써놔요. 원칙 이렇게 써야지. 원칙 이렇게 써놔야지. 원칙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제 설명 드려야지. 설명 안 들으면 안 되지. 제 설명. 자, 여기 봐 여기. 여기 보면 여기에 가부 땅, 어르 땅, 병어 땅 이런 땅들이 있죠? 근데 요 땅 위로 지금 이렇게 해서 도로 깔겠다 해서 이게 결정고시 된 거야. 도시군계획 시설이. 가양대교 남단부터 영종도까지 내용이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부 땅, 어르 땅, 병어 땅은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가부 땅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런 짓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걸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그 건축허가 내려보면 어떡하라고 도로 어떻게 까냐고. 내용 이해 가죠? 이런 걸 못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바로 밑에 봐요. 178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령,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는 밑줄 쫙 긋고 도시공개 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이렇게 땅 위에뿐만 아니라 땅 밑으로 또 마찬가지겠죠.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공개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자 밑줄 그어요. 도시공개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까지 밑줄. 이게 원칙이라고. 이게 원칙이요. 건축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데는 안 된다. 도시공개 시설 부지로 편입된 땅 위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나머지 놓아두고 오른쪽을 딱 봐요. 오른쪽을 보면 2년 미집행조치 이런 표현 나오죠? 나와요? 이걸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확인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하고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봐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반시설이 도시공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공개 시설이고 이게 결정고시 되면 2년 내에 뭐가 나와야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돼요. 나오면 어떡할 거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겠다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쭉 해가지고 끝나면 중공사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2년 내에 나와야 된다고 1단계 하겠다 2단계 하겠다 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돈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2년 내에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하다고 해야지. 안 궁금하다고 하면 궁금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뭐. 우리 천안 스님들은 좀 얌전해가지고 궁금해요. 그렇게 또 딱 이 얘기야. 다른 데 같으면 안 궁금해. 봐.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런 내용이야. 안 나오면 이런 건축행위는 건축행위 등은 할 수 없지. 그런 걸 허가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가설건축물 등은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좀 임시로 좀 사용하다가 이걸 원상 복구 들어가려고 해.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또는 어차피 이건 2단계에 속해 있으면 3년 후에 하는 거니까 임시로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가설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축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안 나오거나 또는 여기에 있을 때 그래. 여기에 있을 때. 여기는 지금 3년 내에 시행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3년 후에 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제1단계 요 집행계획에 1단계 집행계획에 이 포함이 안 될 때 그래. 포함이 안 됐을 때.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는 2단계 집행계획 쪽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겠죠? 요런 때는 자, 좀 편의상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또는 1단계 집행계획 포함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때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야.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꼭 이렇게 시험 문제가 뜬다고. 큰일 나. 이런데 허가 없이 어떻게 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이 가설건축물 건축한다는 거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다는 거나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이라면 기존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었던 거라면 원래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에 신축, 증축 이런 건 안 돼. 뭐만 할 수 있냐면 개축하고 재축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토지 형질 변경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개축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허가받고 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무조건 도시군수만 나와. 도시군 단위로 각종 계획 잡고 사업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우리 국토계획법률은 허가권자는 도시군수만 나오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만 나오지 시장군수, 구청장은 안 나와요.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시군사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야.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도시군계 시설이 결정고시 된 후에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도시군계 시설 부지에서 허가 없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OX. 허가 없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그 다음에 이거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으로 바꿔. 이건 OX 신축 증축은 해당 사항이 없다. 개축 재축만 해당 사항이야. 예? 그러면 지금 신축 증축이 뭐고 개축 재축이 뭐냐고 질문해야 돼, 안 해야 돼? 진도로 못 나가버려. 해보면 다 할 거야. 할 거니까 하는 거나 좀 해. 그냥 하는 거나 다 해. 다 할 거야. 그러면 잘 봐야 돼. 잘 봐.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말 나온다 하고 잘 봐요. 다른 거 해. 다른 과목이라. 공법은 하지 마. 질문.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일단 한번 농지법까지 가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알아. 자, 그러면 이것 보라고. 가설건축물 공작물을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틀리는가 보면은 요건 이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은 허가를 받아서 아예 이제 설치를 새로이 하는 거고 이 건축물의 개축 재축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었다니까. 이 건축물을 있었던 건축물을 허가받아서 이게 개축하고 재축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건 없었던 걸 설치한 거고 이건 있었던 것에 있어서 다시 축조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 것만 원상 회복 의무가 있어. 이 두 가지 것만 뭐가 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게 결정고시 됐을 때는 이거 아예 없었으니까 이건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근데 이건 있었다고. 있었으니까 이것만큼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 내가 집 짓고 살고 있는 내 집 위로 도로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수고 나가라면 내가 누가 일로 깔아라 그랬어? 부수로 나가냐고. 부수고는 안 나가지. 자, 그래서 없었던 거를 설치한 이 두 가지 것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원상 회복으로 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원상 회복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원상 회복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까지 하게 되어지냐면 사업하겠다, 이제 지금부터 사업하겠다 해서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 회복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 이제 명하자. 3개월 전까지요. 사업 시행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안 하다가. 그래서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서 시행 예정일 이따 체킹을 한번 해보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서 원상 회복 명하자 이 말이 나와. 근데 원상 회복해라 그랬더니 원상 회복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상 회복을 갖다가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행정 대집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행정 대집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렇게. 자, 행정 대집행이 뭐냐면 해야 하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행정청이 직접 나서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용역을 맡기는 거지. 원상 회복하도록 하게 하고 그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뭐를 하도록 하는 거야?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거야. 이걸 행정 대집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은 뭔 뜻이냐면 원상 회복 플러스 강제적인 원상 회복 플러스 비용 청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내용 아시겠어요? 요즘에는 하나 더 하지. 비용 청구, 원상 회복 플러스 비용 청구에 한 가지 더 하지. 두드러 페이까지 막 커도 찬다고. 행정 대집행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청이 직접 하거나 또는 제3자한테 용역 맡겨가지고 해 들어가는 건데 원상 회복 플러스 비용 청구하는 것을 행정 대집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편하게 잡는 거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지금 공부할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외워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갈 거야?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도시훈계 시설이 결정고시되고 나서 2년 내 단기별 집행계획 안 나온다 또는 1단계 집행계획 포함이 안 됐다. 이걸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2년하고 단계에서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이렇게 들어갈 거야. 2단계에서 안 나오면 또는 포함이 안 되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연구한 거야? 웃을 때까지 기다리겠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재미없나? 노래하라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노래 안 하면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쩍에 작작에. 따르세요. 2단계에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1단계에 포함이 안 되면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개축 재축.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2단계에서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2단계에서 안 나오면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허가받아서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가설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개축 재축, 토지 형질 변경 말할 것도 없고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지금 볼 거예요. 자, 179쪽 오른쪽 맨 위에 2년 미집행조치 이렇게 나오죠? 자,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을 딱 묶어서 별표를 크게 딱 쳐놓습니다. 시험 나오는 영역이다 또. 묶어서 별표. 자, 1번 가설건축물 등의 개발행 허가 이렇게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는 도시훈계시설 결정구 실로부터 자 2년이 지날 때까지 밑줄 2줄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훈계시설 중 세 번째 줄 끝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밑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다. 밑줄 동그라미 1번 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 제 밑줄고요. 제1단계 집행계획 가로 열고 닫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밑줄 동그라미 2번 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 단계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위에 가로 1에도 불구하고 양가로 1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잘 봐요 여기. 도시군계 시설 부지로 결정된 이 토지 소유자들은 원래 건축계획이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된 이 도시군계 시설 부지에서 가불 병은 뭐 할 수 있느냐? 허가받아서 이거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거 보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부지에 대해서는 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 2, 3 묶어요. 외움 써놓습니다. 1, 2, 3 묶어서 1번 가설건축물의 건축 밑줄 2줄 가짜 동그라미 가공 재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일 끝에 토지 형질 변경 밑줄. 자, 동글배기 2번 도시훈계 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지장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허가할 수 없겠죠. 자, 밑줄과 도시훈계 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밑줄과는 공작물의 설치, 밑줄 2줄, 공작물 설치, 공에 동그라미 쳐요. 자,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긋고, 자, 3번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밑줄 긋고, 밑줄 2줄 거예요. 자,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밑줄 2줄, 재축에 동그라미 치죠. 가고, 재축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걸었습니다. 자, 밑에 2번 사업시행 시의 조치 이렇게 나오죠. 철거 등 원상회복을 명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에 양가로 2분의 1 또는 2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훈계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입니다. 자, 밑줄 거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밑줄 2줄 거예요. 별표 칩니다.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가설건축물 밑줄 동그라미 1번, 공작물 밑줄 동그라미 2번. 이건 있어요,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가설건축물, 공작물이지. 건축물이, 이거 있어요, 없어요? 개축한 건축물. 없죠? 이건 원래 있었으니까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 자, 시행예정일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이렇게 되죠. 행정적 부담으로 하면 안 돼요. 소유자 부담으로. 이것도 밑줄 긋고.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네모 딱 엮어놓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요. 다만 동글배기 치고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내용 나오고 행정대집행 네모 딱 엮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며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밑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원상회복할 수 있다. 밑줄 그었어요. 자, 다시 갑니다. 다시 봐요. 다시. 자, 흐름 잘 살펴야 돼.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무슨 시설? 도시군계 시설. 도시군계 시설 2년 내에 뭐가 나와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온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시행자 나와서 사업 시행하겠죠.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옳지. 실시계획 고시를 뭘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배째라 한 사람 나오면 재결 신청 들어가는데 재결하면 언제까지 간다?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한다. 예, 됐어요. 시험 문제 이겁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2단계에서 안 나오면 또는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쳐들어 가고 재촉한다. 가는 뭐고? 가설 건축물, 공작물, 재촉한다. 건축물의 개축, 재촉이고 위에 거 두 가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사업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을 명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네, 행정대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180쪽 갑니다. 180쪽 02번 또 이거 해마다 시험 문제예요. 26기 또 나왔죠. 이건 뭐 이거 그만 나올 때 됐는데 징그럽게 나와. 수업 없이. 뭐 올해 나왔다고 그래서 뭐 26기 나왔다고 해서 올해 또 나옵니다. 뭐 이거 계속 이것만 나와. 02번 도시군계 시설 부재 매수 청구 나오죠. 별표 크게 쳐놔요. 밑줄 그어놓고. 이거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공부하실 거요? 안 하실 거요? 해야죠. 자, 잠깐 이 내용 스토리를 제가 먼저 좀 틀을 잡아드리고 책을 좀 체킹하게요. 예. 자,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군계 시설이 결정고시 뜨고 나서 2년 내요. 자, 이런 게 이제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하다인데, 자, 기산점을 잘 봐야 돼. 제가 지금 그림 그리는 이 그림을 그러니까 꼭 6월 말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고. 책에도 그림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뜨고 나서요. 기산점 잘 봐야 돼요. 도시군계 시설이 결정고시 뜨고 나서 10년이라고. 10년. 도시군계 시설이 결정고시 뜨고 나서 10년인데 이거로 뭘로 바꾸냐면 이걸로 바꾼다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고시로 되고 나서 10년 또는 실시계획이 인가고시 뜨고 나서 10년 이렇게 바꿔. 그러면 틀린다고. 반드시 도시군계 시설이 여기 기산점 여기 잘 봐야 돼. 도시군계 시설이 결정고시 뜨고 10년간 사업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하겠다 해놓고 사업을 안 해. 이러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자, 2년 내에 안 하면 여기서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 10년 동안 안 는다 이 말이야 이게. 응? 반드시 지목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지목이 돼. 지목이 반드시 뭐만 그렇다? 대만 그렇다. 그러면 대가 아닌 자는 이건 안 되는 거야. 대만 그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뭐 할 수 있냐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는 거라고. 매수 청구. 이게 시험 문제 해마다 나오는 거야. 영역이. 우리 매수 청구가 또 다른 데까지 해서 한 5군데 나오는데 다른 거 시험 문제 안 나와. 꼭 여기에서 이것만 나와. 이게. 매수 청구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잘 보면 제 설명을 드려야 돼. 여기. 쓰는 시간 드려요, 제가. 응? 쓰는 시간 안 닦는다, 안 닦아. 닦지 마세요. 쉬는 시간에도 이거 닦지 마세요. 자, 이거 잘 봐요. 응?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매수 청구라는 게 있어. 매수 청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도 청구라는 게 있어요. 매도 청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매수 청구는 우리 어디까지나 청구권이야. 이 어디까지나 청구권이고 이 매도 청구는 이건 형성권이라고. 형성권이란 말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민법.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들어봤어요? 벌써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들어봤어? 그런 것들은 바로 형성권에 해당이 돼. 즉 이게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 계약 체결된 걸로 보는 거라고. 거부가 안 돼요, 그건. 그런데 요건 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요청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청을 안 받아줄 수가 있는 거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자, 이거 거부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청구권은 거부가 가능하고, 형성권은 거부할 수 없다. 끝. 그 정도면 되는 거야.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지상권을 또 지상권을 설정했잖아. 거기에 보면 거기에 지상권에 있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효용 가치가 현저히 늘어나는 그 건물에다 뭐를 설치하게 되어져. 그걸 설치하십시오 그랬다고.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 요거 당신 사가요 하면 그 사가야 되는 거라니까. 그 주인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 배웠다며 민법에서. 그럼 어쩔 수가 없어. 나 그거 안 사갈란다. 너 뛰어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주유수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봐봐. 땅 위에다가 주유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땅의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소유자가 갑이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 갑의 땅을 이용해. 이게 비업무용 토지로서 땅값 이게 세금 많이 먹여. 나중에 양도소득세 맡기면 야 이 양도 차익에 80%까지 물리는데 너 어떡할래?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갑 A라는 친구가 야 네 땅 놀리지 말고 내가 이 주유소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주유소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몇 년간 5년간 뭐 이런 거 지상권 설정하겠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런 걸 다 설치하는 거 아니야. 지상권 설정이 들어갔겠지. 얘도 이제 다 요걸 갖다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얘는 지상권 설정자가 되고 얘는 지상권자가 되잖아. 친구가 나중에 5년 계약 기간이 끝나. 그러면서 하나 더 해자 그래서 야 이 장사 잘 되니까 이제 내가 본전 뺐으니까 한 번만 더 계약 기간 연장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갑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갑은 A한테 할 수 있지. 이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 그래.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게 들어줄 수도 있고 5년 연장하자 한 번 더 연장하자 하면 A가 의사표시하면 이 갑이 그걸 들어줄 수도 있고 그러자 아니야 내가 할란다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내용 이해 가요? 네. 이렇게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그 청구권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디까지나 청구권이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걸 갖다가 그러면 너 이 계약 여기서 파기하면 여기서 그만 더 연장 안 하려면 연장 안 해주려면 A가 그래. 너 이거 사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게 1억인데 1억 가치가 있는데 사가야 돼.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갑은 이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얘가 행사하면 이걸 매입을 해야만 된다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네. 이렇게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꼭 사야만 되는 걸 형성권이라 그래. 똑같은 무슨 청구권이라 그래서 민법에서는 형성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청구권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나 그 민법은 그래서 복잡한 거야.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무조건 매수 청구가 나오면 형성권은 없다니까. 청구권이라니까. 거부가 가능해. 그 다음에 매도 청구는 무조건 형성권이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서 무조건 매도해야 돼. 이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이게 다 나온다고. 이게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이 매수 청구를 보면 이 매수를 보면 이 매수가 요 매수가 있어. 요 매수가 있고 요 매수가 있다고. 요 매수가 다시 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 하는 걸 뭘 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매수가 대다수가 이 매수로 나와. 이 매수가 딱 한 번 나온다고. 이 딱 한 번. 그러면 이 매수는 무슨 매수고 이 매수는 무슨 매수냐 하면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거둘 숫자예요. 거두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이 숫자는 받다, 수령하다 이 뜻이야. 받다, 수령하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다 이 뜻이거든. 삶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사다 이 뜻이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사서 내 땅을 사서 가져가거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내 땅 사가거라 할 때는 이걸 쓰는 거야. 근데 내가 우선적으로 사겠다 할 때가 있잖아.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정비법에 나와. 정비법에. 내가 조그마한 슈퍼하고 있었는데 봐봐. 내가 조그마한 슈퍼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도로 한가운데 지금 있는 거야. 도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수포를 그만두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서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일반 경쟁이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101호짜리가 수포하기 딱 좋아. 그러면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매수 청구인데 이 매수 청구는 이 매수 청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사겠다. 사서 내가 수령하겠다. 받아가겠다 이 뜻이고 요건 내 땅 사가거라 이 뜻이라고. 이건 가거라 이 뜻이고 이건 너가 사가거라 이 뜻이고 요건 내가 사겠다 이 뜻이야. 사겠다. 내용 이해가요? 이건 딱 한 번 어디에 나오냐면 이 정비법에 나옵니다.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에 나와요. 그때 가서 딱 한 번 삼순환에서 얘기를 한다고 제가. 전부 다 이거야. 너가 사가거라, 내 땅 사가거라 하는 걸 이건데 이것 중에서 뭐만 시험 문제 나오냐면 매수청구가 지금 하는 이것만 나오는 거야. 매수청구가. 여기까지 이해가요? 내 땅 사가거라 이 뜻이야 지금.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공개시설이 결정고시대 이거 설치하겠다 그래서 갑은 땅 위로. 그래놓고 갑은 지목이 되고 을은 잡종지고 병은 임야야. 그러면 을, 병은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게 안 했어.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 을, 병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잘 따라오는 거야. 매수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지목이 뭐인 자만 이게 대인 갑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지금 스토리가? 자, 그러면 잘 봐봐. 지금 여기서부터 잘 봐. 이제 이렇게 이제 갑이 매수 청구를 하는 거라고. 갑이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하게 되어지냐면 누구한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매수 의무자가 이제 있어. 매수 청구를 아이고 죽겠네. 매수 의무자 비염 때문에 죽겠어. 매수 아침 저녁으로 잠을 깨우고 그래 내가. 우리 아파트 위아래층 못 잘 거야. 재채기 하느라고. 미쳐버리겠다니까. 아파요?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원칙적으로 이 도시군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 이렇게 되는 거야. 천안시에서 한다면 천안시장한테 이제 해 들어가야 되겠지. 서울에서 한다면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원칙적으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자가 되어지는 건데 꼭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매수 청구는 도시군수, 특별시장, 시장, 군수 등에만 해야 된다 하면 또 틀려.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도 할 수 있는 거야. 시행자한테. 시행자가 이제 뭐 행정청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비행정청이 될 수도 있는데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한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니까 시행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뭔 전기 설비 설치하는 자, 하수도발로 설치하는 자 이런 자는 시행자라고 하기보다는 뭐 설치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설치 의무자가 있거나 또는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런 걸 설치한 상태에서 관리하는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한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틀려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설치 의무자 쪽에만 가야 돼. 매수 청구를 이자한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매수 청구는 이렇게 도시군수에게만 행정청에만 할 수 있다면 틀려. 이렇게 이제 시행자나 이렇게 의무자한테도 할 수 있다. 이해를 좀 해주고. 자, 여기서 매수 청구, 갑이 매수 청구를 하잖아요. 하면은 이게 6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네 땅 가봐. 네 땅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를 갖다가 매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청구권이니까 거부가 가능하다니까. 매수 여부를 결정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돼. 결정해서 뭐 한다? 알려줘야 돼. 알리는 것까지 기간이 6개월이요. 매수 청구를 하면 이렇게 갑이 그래서 내 거 땅 사가. 그렇게 안 하려면 아무것도 못 짓게 만들고 그게 무효. 그래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내 땅을 가지고 내 땅을 내 멋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차라리 네가 사가라. 천안시장 네가 사가라 해서 이렇게 매수 청구를 갖다가 하면 그 여부를 이게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 이게 옛날에는 2년이었어. 2년. 바뀌었다고. 신속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그러면 그래 좋다. 네 땅 매수할게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수할게 그래서 매수할게 해서 통보 들어가면
매수 여부가 결정돼서 알린 날로부터요.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가 끝나줘야 돼. 이걸 매수 완료한다 이렇게 표현해. 매수 끝마쳐야 돼. 언제까지? 2년 이내요. 그러니까 매수 여부가 결정돼서 이렇게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험 문제 뭐가 지금 남아있느냐? 매수 청구를 한 날로부터 매수장 토지는 2년 이내 매수 끝마쳐야 된다. 이 말만 남았어. 기산점을 여기서부터 작업보내면 안 돼. 여기서부터 2년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2년이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남아있다고 시험 문제.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매수 청구를 여부를 갖다가 알리는데 어디까지나 청구권이니까 제가 뭐라 그래서 매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했었죠? 매수를 안 해가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안 해가면 이 부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매수 못하겠다 또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매수 못한다고 그러니까 매수 못해? 가서 멱살 잡고 팍 때리려고 그러니까 매수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매수 할게? 오케이 해서 매수 할게 형식적으로 매수 할게 딱 그런 거야. 매수 오케이. 집에 가서 읽을 때는 매수야로 입고 앉아서 이 매수야가 뭔 말이냐. 매수 오케이라니까 매수 하겠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래 다음날 와서 한번 물어봐야지. 매수야가 아니고 매수 오케이 이 뜻이야. 자 매수 못하겠다 또는 매수 오케이 해놓고는 몇 년 내 매수 완료해야 돼. 2년 내 매수 완료해야 되는데 2년이 경과돼 버린 거야. 2년이 경과됐다. 자 매수 오케이 후에 2년이 경과됐다. 매수할게 해놓고 2년이 경과됐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되면 자 드디어 제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3을 2번 쓰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3을 2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두 개 써가지고 박질 하면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쌈박질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쌈박질 난다 이렇게. 조금 그렇지만은 조금 쌈박질 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쌈박질 3을 2번 곁에 쓰면 쌈박질 난다. 3을 2번 곁에 쓰면 쌈박질 난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하고 단독주택을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거야. 이거 허가받아서 하는 거예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는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자 이런 것들을 건축할 수 있고 물론 공작물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진 거야. 잘 보셔야 돼. 잘 봐야 됩니다. 나 이거 안 보면 안 돼. 이 내용이 이 쌈박질이 말이죠. 뭐하고 크로스되어 버리냐면 이거하고 내용이 크로스되면 안 돼요. 이거하고 다시 말해서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되지 아니하면 자, 이 가설 건축물을 뭘로 바꾸냐면 저게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갖다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다고. 틀려. 내용 됐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그걸 쳐들어가고고 이건 매수 못하겠다 하면 매수할게 해놓고 매수 못해.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됐다 하면은 쌈박질 이건. 저건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이건 쌈박질 이렇게 돼요. 못하겠다 하면 쌈박질 이렇게 된다고. 쌈박질 하면 뭐야? 3층 이하의 단독과 3층 이하의 1종 건생, 2종 건생 공작물 설치할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매수 못하겠다 하면 뭐가 나와? 쌈박질. 매수 못하겠다 하면 뭐가 나와? 쌈박질. 2단계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나오면 어떡하고? 쳐들어가고 재촉한다에 걸린다. 내용 이해 가요? 못하겠다 하면 뭐가 나온다? 쌈박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조금 좀 쉬었다가 조금만 더 끝내자. 자 우선 180쪽 한번 봐봐. 거기 보니까 10년 미집행 시의 조치 해가지고 매수청구 대상 등 해서 기억번, 매수청구 사유 이렇게 나와요. 자 도시군계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자 밑줄 그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실부터. 밑줄 그었어요? 네? 이 기산점 조심해야 돼. 기산점. 자 10년 이내에 동글백기 딱 치고 별표 한번 쳐야죠. 그 도시군계 시설을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자 도시군계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밑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때 밑줄 해야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여기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봐봐. 도시군계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기산 좀 조심해요. 10년이 경과했다. 10년 이내에 사업 않는다. 지목이 된 도시군계 시설 부지에서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에 니은번 갑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에게 매수 청구. 밑줄 쫙 커요. 원칙이요. 매수 의무자라고 써놔요. 이겁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매수 의무자는 누구다? 도시군수다. 도시군수가 매수 의무자다. 매수 의무자 이렇게 한번 써놓고 매수 의무자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 밑에 그 도시군계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다. 지목이 대. 밑줄 두 줄 별표. 지목이 잡종지인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OX. X. 지목이 반드시 뭐다? 대.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에게 도시군수에게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오른쪽에 갑니다. 다른 거 읽지 마세요. A, B번 읽는 거 아니야. 놓아두고 오른쪽 위에 2번 매수 의무자 나오죠? 매수 의무자 네모 딱 엮고 매수 의무자 네모였고 다만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매수 의무자에게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줘요. 자, 기억번호 봐요.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 이렇게 나오죠? 시행자 네모 딱 엮고 시행자 네모였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네모 딱 엮고 자, 시행자 의무자 이 경우 도시군계 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된다. 자, 설치하거나 밑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밑줄. 이 말은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만. 요 내용. 잠깐 봅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 매수 의무자 누구한테 갑이 매수 청구할 거냐? 원칙적으로는 도시군수한테 하는 건데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한테 할 수 있고 이렇게 의무자한테 할 수 있는데 의무자가 두 가지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나오는데 이자가 틀리면 어떡할 거냐? 설치 의무자 쪽에 이렇게 매수 청구한다. 자, 포인트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것을 뭐하기? 잠깐만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는 도시군수에게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이렇게 매수 의무자가 더 있다는 거.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더 많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내용 됐어요? 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보면 2번 181조 매수 여부 결정 및 매수 이렇게 나오죠. 자,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밑줄 긋고 6개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하죠.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자, 밑줄 그어요.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자, 토지 소유자와 도시군수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밑줄 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이내 매수하자? 2년 이내 밑줄 두 줄 별표 치하죠. 알린 날로부터입니다.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알린 날로부터요. 매수 청구를 한 날로부터요. 그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고치면 안 됩니다. 요거 기산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알린 날로부터 2년이요. 매수 청구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 2년 아니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매수대금 지급이라는 표현 나와요. 자, 조금 쉬었다 갈 거예요.